하버드 행동과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반드시 해야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일 하나를 적어보라고 시켰다. 대부분이 5초 만에 종이에 뭔가를 적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일을 지금 당장 1분만 해보세요. 참가자들은 당황했다.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은 사람은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적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버드 연구진이 실험을 분석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참가자의 97%는 해야 한다고 쓰고도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단 3%만이 어설프게나마 첫 행동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결론을 이렇게 적었다. 인간은 해야 할 일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존재다. 행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문제다. 이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우리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운동을 해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하고, 돈이 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팀은 3%의 행동한 사람들을 따로 추적했다.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시작을 먼저 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행동이 감정을 이끌었고, 감정이 습관을 만들었다.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 상위 1%.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왜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1%의 사람은 그냥 하는가? 왜 99%는 미루고 왜 1%는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뇌과학, 진화론, 본능 심리학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해외 유명 CEO들의 행동 패턴까지 결합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래, 나도 해야지 수준이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싶어지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 시작해보자. 첫째, 인간의 뇌는 행동을 싫어한다. 진짜 이유.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왜냐면 행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던 원시 시대엔 조금만 에너지를 낭비해도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거 지금 굳이 해야 돼? 내일 하면 안 돼? 조금만 더 쉬었다 해. 이게 바로 미루기 프로크레스터네이션의 본질이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자책할 이유도 없다. 그저 뇌가 당신을 오래 살게 하려고 에너지 소비를 막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재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존 전략 때문이다. 즉,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비난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둘째, 상위 1%는 뇌를 이기는 법을 안다. 그러면 상위 1% 부자들은 의지가 강해서 저 자리에 간 걸까? 연구 결과는 아니다. 1%가 강한 게 아니라 뇌를 속이는 방식을 알고 있을 뿐이다. 스탠포드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사람들은 큰 일을 싫어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은 부담 없이 한다고 말했다. 상위 1%가 하는 방식은 이것이다. 거대한 목표 X, 작은 행동 O.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투자 공부 시간을 하루 몇 시간씩 확보한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그는 매일 한쪽만 읽어라. 그러면 어느 날 책이 당신을 잡아먹는다고 말했다. 즉, 행동은 작게 시작하고 루틴이 몸을 지배하도록 한다. 이게 1%의 전략이다.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뇌를 속여 행동 자동화를 만든다. 셋째, 본능 심리학. 인간은 모두의 뒤를 따라가려는 존재. 원시 시대에서 무리에서 떨어진 인간은 바로 죽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에 안전함을 느낀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대부분이 미루면 나도 미룬다. 99%가 준비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나도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다수와의 동일 행동을 생존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 1%가 하는 일은 다르다. 그들은 무리의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무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넷째, 해외 CEO들은 완벽함을 버리고 속도를 선택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상위 1% 중에서도 가장 실행력이 빠른 CEO로 꼽힌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70%의 정보가 갖춰지면 즉시 결정하라. 너무 늦은 결정은 오히려 독이다. 일론 머스크는 더 극단적이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말한다. 그는 결정을 오늘 내리려고 한다. 며칠 뒤가 아니라. 워런 버핏은 말한다. 생각은 깊게, 행동은 빠르게.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완벽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시작한다. 틀리면 수정한다. 피드백을 통해 진짜 완벽에 가까워진다. 즉, 생각 행동이 아니라 행동 학습 개선 순서다. 이게 부자들의 뇌 사용법이다. 다섯째, 행동은 감정을 만든다 중요. 심리학에서 행동 마이너스 감정 일치 이론 액트 마이너스 에즈 마이너스 이프 실이라는 게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우울해지는 것이다. 동기부여가 생겨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1%는 동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인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든다. 여섯째, 하면서 배우는 사람과 생각만 하는 사람의 차이. 하버드 실험에서 행동한 3%는 지능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해보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행동 속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행동에 적용하고 그 행동이 또다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결과가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 자기 효능감이 또 행동을 만들고 엄청난 상승 곡선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97%는 생각, 고민, 걱정, 미루기, 죄책감, 피로, 포기 이 패턴을 끝없이 반복한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루 5분 행동에서 생겼다. 일곱째, 1%는 행동의 문턱을 낮춘다. 심리학자 BJ 파그가 제안한 유명한 이론이 있다. 바로 타이니 해버츠, 즉 초소습관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의지 문제가 아니다. 문턱이 너무 높을 뿐이다. 1%는 이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다. 운동 1시간 10분, 책 읽기 30페이지 1페이지, 프로젝트 준비하기 키워드 한 줄, 투잡 시작하기 계정 만들기. 작게 시작하면 뇌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작게 시작한 행동이 나중에는 멈출 수 없는 속도감을 만든다. 여덟째, 행동에는 관성이 생긴다. 물리학에서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하고 멈춘 물체는 계속 멈추려 한다. 인간의 행동도 똑같다. 행동하는 사람은 더 행동하고 안 하는 사람은 더 안 한다. 행동은 속도를 만든다. 속도는 반복을 만든다. 반복은 습관을 만든다.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 아홉째, 결국 인생은 행동력 게임이다. 생각의 깊이가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다. 계획의 완성도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딱 하나로 결정된다. 처음 움직인 사람 vs 움직이지 않은 사람. 부자들은 단지 먼저 움직였을 뿐이다. 그들이 천재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일찍 행동해서 경험치가 쌓였을 뿐이다. 경험이 쌓이니 선택이 정확해졌고 선택이 정확해지니 돈이 모였을 뿐이다. 이건 재능이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그냥 행동의 시간적 차이다. 열째,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하지만 1%는 그냥 한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진짜 차이다. 열하나째, 뇌는 불편함을 피하고 습관을 따른다.
인지신경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다. 뇌는 익숙함을 선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함이란 집, 공간, 음식,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익숙한 감정, 익숙한 행동 패턴, 익숙한 의사결정 순서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보자. 늘 미루던 사람은 미루는 감정이 익숙하다. 늘 포기하던 사람은 포기할 때의 편안함이 익숙하다. 늘 생각만 하던 사람은 행동을 안 할 때의 안전함이 익숙하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그거 위험해. 그냥 하던 대로 살자. 이 신호는 사실 게으름이 아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아주 합리적이다. 익숙함 생존 확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 1%는 이걸 안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을 무기로 삼는다. 반복되는 행동은 뇌의 전두엽이 아니라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에 저장된다. 여기서는 의지나 동기 같은 감정 신호가 필요 없다. 그냥 자동으로 행동이 실행된다. 부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저 반복한다. 그러면 뇌가 행동을 자동화하기 때문이다. 12째, 행동력이 강한 사람의 뇌는 고통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는 고통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운동을 생각해보자. 99%는 이렇게 느낀다. 힘들다. 나랑 안 맞는다.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반면 1%는 고통을 다르게 본다. 근육이 성장하는 신호다. 불편함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지금 포기하면 미래의 나를 버리는 것이다. 같은 자극이어도 해석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 이건 단순한 멘탈 차이가 아니다. 뇌 영상 분석에서 행동력이 높을수록 도파민 활성 위치가 다르게 나온다. 대부분은 편안함 도파민 분비, 1%는 성장 자극 도파민 분비. 결국 똑같이 힘들어도 달려가는 사람과 잠들어버리는 사람이 갈린다. 13째, 1%는 환경을 바꾼다. 환경이 행동을 지배한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셰리어 실리 CHAI 캔는 행동의 70%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섭다. 나는 의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책이 눈앞에 있으면 읽는다. 냉장고에 과일이 있으면 먹는다. 책상이 깔끔하면 집중이 된다. 작업실 조명이 따뜻하면 글이 잘 써진다. 끝으로 휴대폰이 옆에 있으면 인생이 망한다. 상위 1%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꾼다. 아이폰 앱 80% 삭제. 책상에 볼펜 한 개만 두기. 침대 주변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 작업실에서 SNS 금지. TV를 거실에서 없애기. 필요한 물건을 손이 닿는 곳에 배치. 그들은 의지 따위 믿지 않는다. 환경이 곧 행동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환경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의지력 10만 개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14째, 일론 머스크의 오늘 해결하는 시스템. 일론 머스크는 결정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짧은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스페이스X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바로 오늘 고쳐라. 내일 고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말만 그런 게 아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내부 문서를 보면 머스크는 매일 수십 건의 이슈를 당일 바로 해결하거나 해결 지시를 내린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느린 생각 빠른 행동이 아니라 빠른 행동 반복적 개선의 구조를 신봉한다. 즉, 틀리면 고치면 된다. 틀리더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이 철학이 수십 년 앞선 속도 경쟁력을 만든다. 15째, 상위 1%는 미래 예측이 빠르다. 이들은 실행력이 빠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빨리 본다. 여기엔 뇌과학적 근거가 있다.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은 미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데 행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영역이 더 활발히 작동한다. 쉽게 말해 미래를 더 생생하게 본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반면 행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뇌는 미래를 흐릿하게 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언젠가 하면 되지. 지금 아니어도 되잖아. 다음 주가 더 나을 것 같아. 미래가 흐릿하면 현재 행동은 약해진다. 16째, 행동력은 정서 관리 능력으로 결정된다. 심리학에서 정서 비용 이모셔널 카스트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보다 감정적인 비용이 큰 사람은 행동을 회피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해보자. 어떤 사람은 지루함이 큰 비용, 어떤 사람은 하던 일 멈추는 불편함이 큰 비용,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부담이 비용. 이 정서 비용이 높으면 뇌는 행동을 차단한다. 그러나 상위 1%는 정서 비용을 낮추는데 천재들이다. 장소 바꾸기, 음악 켜기, 조명 조절, 책상 정리, 5분만 하기로 설정. 이 작은 환경 조정만으로 정서 비용이 낮아진다. 정서 비용이 낮아지면 행동은 저절로 일어난다. 17째, 행동력에는 기대 보상이 붙어야 한다. 도파민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결과보다 기대에 반응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생각해보자. 운동 자체는 고통이지만 운동 후의 개운함이나 성취감을 기대하면 행동이 훨씬 쉬워진다. 1%는 이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용한다. 운동 샤워 후의 상쾌함 기대, 공부 지식 쌓이는 성취감 기대, 투자 공부 미래의 자유 기대, 글쓰기 나만의 콘텐츠 기대, 행동에 도파민 보상 이미지를 붙이면 뇌는 움직인다. 이건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 18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메커니즘 5분 규칙.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행동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규칙을 알려준다. 바로 5분만 하라는 것. 왜 하필 5분일까? 뇌과학적으로 뇌는 작은 자극에 대해서는 방어를 켜지 않는다. 5분이라는 시간은 뇌가 위협으로 느끼기엔 너무 짧다. 그러나 사람들은 5분 행동을 무시한다. 왜냐면 미미해 보이니까. 하지만 5분은 단순함을 넘어 시작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5분 행동을 시작하면 대부분 20분 이상 이어진다. 즉, 5분은 행동의 엔진 스위치다. 부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작을 중요하게 여기고 유난히 시작 타이밍이 빠르다. 19째, 게으른 사람은 가짜 행동에 속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스스로는 행동했다고 착각한다는 것.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운동 채널을 본다 운동했다고 착각, 투자책을 사놓는다 공부했다고 착각, 플래너를 먹색깔로 채운다 준비했다고 착각, 자기계발 영상 본다 성장했다고 착각. 이게 가장 위험하다. 뇌는 행동 흉내를 진짜 행동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20째, 1%는 가짜 행동을 철저히 배제한다. 상위 1%는 실제 행동과 가짜 행동을 명확히 구분한다. 실제 행동. 뛰었다. 쓰기 시작했다. 투자를 실행했다. 공부했다. 만들어봤다. 직접 부딪혔다. 가짜 행동. 공부하려고 책만 샀다. 영상만 봤다. 계획만 세웠다. 마음만 먹었다. 관심만 가졌다. 검색만 했다. 당신이 평생 가짜 행동만 하기 때문에 인생이 제자리일 수 있다. 부자들은 알았다. 행동은 오직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다. 21째, 1%는 행동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다. 상위 1%는 의지가 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성공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HBR는 세계적 고성과자 200명을 인터뷰해 공통된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상위 1%의 성공은 습관이 아니라 습관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보자. 운동을 결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루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며 운동을 환경으로 자동화한 사람이 있다. 1%는 마지막 부류다. 운동을 결심하는 것조차 필요 없다. 왜냐면 운동복이 침대 바로 옆에 있고 운동화가 자동으로 눈앞에 놓여 있고 헬스장 가방이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들어 있으며 출근길에 헬스장이 동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심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든다. 즉, 의지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22째, 뇌의 행동 회로를 켜는 3단계 공식. 뇌과학자 사하르 이브라임 연구팀은 인간이 행동을 시작할 때 특정 회로가 켜진다는 걸 밝혀냈다. 그 회로는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자극 트리거. 아침에 보이는 물건 하나, 책상 위의 빈 공간, 책 위에 꽂힌 포스트잇 하나가 행동을 촉발하는 시작 버튼이 된다. 2단계 가장 작은 행동 1초 행동. 몸을 일으킨다, 읽을 페이지를 펼친다, 노트를 연다. 이게 전체 행동의 80%를 결정한다. 왜냐면 시작이 전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단계 지속 플로 모멘텀. 시작하면 뇌가 자동으로 흐름을 만든다. 5분 행동이 20분으로, 20분이 1시간으로 늘어나는 이유다. 1%는 이 회로를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시작 유지로 나누지 않는다. 그냥 시작만 신경 쓴다. 그러면 유지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23째, 행동을 죽이는 감정 쓰레기를 먼저 정리한다. 뇌과학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60%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뇌의 에너지를 빨아먹어 행동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 감정 쓰레기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거다. 죄책감, 비교, 열등감, 불안, 자책, 완벽주의, 나중에 더 잘해야지라는 환상. 이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뇌는 행동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제로 MIT 연구에 따르면 걱정과 불안 상태일 때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40% 떨어진다. 이 말은 곧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래를 못 보면 행동력이 떨어진다. 뇌는 미래가 희미할수록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1%는 행동 전에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들이다. 글쓰기, 명상, 일기, 조용한 산책, 타임아웃 10분, 작은 정리 책상 거실 작업 공간. 이런 행동들은 뇌의 감정 회로를 안전하게 비워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행동 에너지가 살아난다. 24째, 인생을 바꾸는 행동 메커니즘 최종 정리.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 생각은 행동을 따라온다. 시작이 80%다. 미루기는 원시 뇌의 생존 전략이다. 뇌는 익숙함을 선호한다. 행동은 감정을 재설계한다. 도파민은 행동을 강화한다. 몰입은 반복되는 행동에서만 출현한다.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속도가 인생 곡선을 갈라놓는다. 환경이 행동을 지배한다. 관계가 에너지를 결정한다. 정체성이 행동력을 만든다. 즉, 성공은 뇌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뇌를 설계한 사람이 쥔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